네, 정보통신 표준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7대, 8대 표준총회 의장을 지냈던 윤종록입니다. 저는 28년간 KT에 봉직하면서 제가 처음 출발했을 때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인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보통신부 사무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KT가 분리돼 나오는 바람에 KT로 이관돼서 28년 근무했고요. 그 이후로 미국 벨 연구소에서 2년간 충전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그리고 정보통신 업무를 그 당시에 담당했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년간 차관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 산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정말 핵심 효자 산업으로 등극했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에서 ICT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이거부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가 중화학 입국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감히 중화학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83년에 그 당시에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일 때 감히 정보통신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해서 정보통신 산업 입국을 선언했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정보통신 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가 750억 달러였습니다. 그 중에 1,500억 달러를 ICT 산업이 무역 흑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보통신 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보통신 산업은 그 산업 자체로서 의미를 가졌지만은 앞으로의 정보통신 산업은 모든 산업에 비타민 역할을 해야 될 순간에 와 있다. 정보통신은 이제 하나의 산업의 장르가 아니라 모든 산업이 시들어가는데 그 시들어가는 그 산업에 비타민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아주 간단한 비타민을 정보통신 산업에서 제공하는 순간이 왔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55마일 휴전선을 저녁마다 20만 명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15,500개의 귀가 달린 CCTV를 설치를 했다면 과연 20만 명이 필요할까요? 2만 명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나머지 18만 명은 사이버 국방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이라는 간단한 처방이 국방이라는 거대한 비타민 역할을 할 수 있죠. 저는 이거를 비타민 D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디펜스. 우리나라 환경 문제 굉장히 어렵죠. 이 어마어마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E를,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순간에 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이 가야 될 길은 이제 모든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비타민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표준화를 한참 시작할 2000년대 초반 이때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누가 잘 갖추느냐 이런 경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가 통신망을 더 잘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후배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를 잘 닦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도로 위에 어떤 차량이 어떤 물건을 싣고 다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순간이 아닌가. 이제 어떤 차량이 어떤 물건을 싣느냐의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프트 파워가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아시죠?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는 누구였습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가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를 제패해서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할 텐데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뭘까요? AI라는 배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가 더 튼튼하고 안전한
다양한 AI라는 배를 가졌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500년 전의 배는 바람, 전기, 전기와 같은 하드 파워가 필요했다면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AI라는 배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힘, 저는 이거를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부르고 싶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하드 파워 중심의 네트워크를 1기 선배들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리더십을 갖는 그런 TTA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냈습니다.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르쳐서 내보냈습니다. A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한가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습니다. B라는 대학 출신은 바이올린에다가 간단한 AI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무선으로 연결을 해놨죠.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더니 AI가 금방 압니다. 아, 비발디 사계의 여름의 제2악장이군.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피아노 반주를 딱 끌고 옵니다.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같이 따라오죠. 소프트 파워가 뭘까? 내가 상상했던 것을 구현해내는 이네이블러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도구가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소프트 파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표준화의 방향은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는 하드 파워,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중심에서 이제는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물건이,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들이 소통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소프트 파워의 중심으로 표준화의 방향이 바뀌어 나간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